자, 여러분, 나눔에 대한 오늘은 철학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하면 영어로 얘기를 하면 자꾸 필로소피 이런 단어도 쓰지만 철학하면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대한 가치, 우리들의 삶에 대한 하나의 의미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철학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곧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모두어서 내가 지금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눔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사회에 어떠한 보답을 주고 있는지 이 나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클로즈업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은 영어로 thinking이라고 그러죠. 영어의 thinking의 단어를 쓰면 다시 말하면 thinking, 생각한다 라고 하지만 그 단어의 깊이 있어보면 그 속에 ing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뭐보다 빠르냐면 빛보다 빠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생각을 제주도 하면은 제주도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제주도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 하면 여러분이 미국이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아니면 생각과 동시에 곧바로 그 생각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은 곧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좀 생각 좀 있게 살아라. 너 좀 생각이 없냐? 이렇게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좀 철학적으로 살아라. 좀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인간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존재. 인간이기에 인간인 부분이 인간이죠. 인간을 뭘로 표현할 수가 참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정말 그 책을 혹시 여러분들은 그 책을 보셨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뿌리 깊은 나무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서는 인간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새롭게 보았냐면요. 거기는 인간을 17가지인가요? 16가지인가요?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인간을 쫙 나누어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간에 대해서 조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큰 도전을 받고 제가 생각했던 인간의 개념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면서 새롭게 인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 인간은 뭐냐라고 할 때에 인간을 각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학에서 바라본 인간, 그 사회학에서 바라본 인간은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회학은 인간은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는 칼 막스가 바라보는 인간이 있어서 인간은 유물론적인 사관을 갖고 있다. 또는 유교가 바라보는 인간, 불교가 바라보는 인간, 기독교가 바라보는 인간, 진화론이 바라보는 인간,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인간 해가지고 모든 학문적인 영역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여러분, 이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중에 지금 이념적인 갈등이 많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에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냐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바라보는 인간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인간관하고는 틀립니다. 그들은 인간을 그냥 물질로 보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사관으로 인간은 물질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인간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눔에 대해서도 보면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 아주 공평하게 우리 살자. 가진 자들 것, 못 가진 사람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공평하게 공산주의 나누어서 살아가자.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 이론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오늘날까지도 그 이론이 우리의 나눔의 역사 속에서 볼 때는 많은 역기능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벌어온 그것을 공산주의는 그것을 강탈하고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번 사람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나는 내 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찍부터 어린 나이부터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더 나가서 또 기부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당신이 가진 것들은 너무 많이 있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데 나눠줍시다. 기본적인 의미는 공감 가는 부분도 일부 있겠죠. 왜? 가난한 자들은 못 먹고 힘들고 저거 어떻게 보면 너무 처참하게 살아가니까 당신이 좀 많이 있으니까 나눠준다는 거 일부는 동의합니다만 그것을 방법론적으로 의미 있게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진행한다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이념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서로 나누어 갖자. 그럼 얼핏 볼 때는 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자는 뜻은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법론적과 그 기본적인 이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유물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인지 인간의 중요한 가치를 갖고 바라보는 것인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얘기를 나눌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인간과 불교가 바라보는 인간은 똑같은 인간을 이야기하면서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진화론이 바라보는 인간과 기독교의 창조론을 강의하는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근원적인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우리는 나눔에 있어서도 굉장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선결되지 않고 원래대로 우리는 기획된 대로 준비된 대로 그냥 밀어붙였을 때는 우리가 나눔의 철학에 있어서 많은 저항과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존재를 조금 더 우리 의미 있게 얘기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잠깐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로봇이 있지만 로봇은 로봇이죠. 로봇이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AI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뭐 특별히 뭐 사물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변에 엄청난 많은 4차 산업혁명이 지금도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전화하면은 답변을 하는 데가 있죠. 뭐 반갑습니다. 뭐 몇 번을 눌러주세요. 뭐 누구를 찾아주세요. 계속 얘기하는데 그건 인간이 얘기하는 걸까요? 기계가 얘기하는 걸까요? 기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도 여러분 문을 닫겠습니다. 열겠습니다. 몇 층 가시겠습니까? 누가 소위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서서 초창기 때는 얘기를 했어요. 고객님 몇 층 가실까요? 문이 닫힙니다. 문을 이제 열겠습니다. 이게 말로 했었던 인간이 이제 없어지고 기계가 다 합니다. 들어가면은 안녕하세요, 오세요 라고 하는 말을 옛날엔 사람이 했었는데 이제 기계가 합니다. TV 속에서도 휴대폰 속에서도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그 주체가 있죠. 누구하고 이야기할까요? 기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심심치 않게 계속 누군가 얘기를 해줘요. 선생님 오른쪽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잘못 가서 왼쪽으로 가면 고객님 잘못 갔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오세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바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아침에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깨웁니다. 여러분이 깬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사람이 흔들어서 얘야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세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깨워주고 모든 것이 우리는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모든 기계의 4차 산업혁명 속에 우리는 노출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안하지만 싫어도 좋아도 4차 산업혁명을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이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컴퓨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무슨 자료를 보내려면은 이력서 하나를 보내려도 어땠을까요? 만들어 가지고 우체국 가서 보내고 등기로 보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뭐 확인도 하고 책을 보내려면 퀵 서비스로 책을 만들어서 보내고 이런 시절이 엊그제였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우리는 다 주고받고 휴대폰으로 주고받고 심지어는 은행 가지 않고도 모든 것들이 휴대폰 하나로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하고 누구 또 돈을 보내기도 하고 다 우리는 휴대폰 하나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미래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미래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인간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인간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오늘은 나눔의 중요성입니다. 왜 나누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이웃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대한민국에 정말 불명예스러운 슬픈 아픔이 있죠. OECD 국가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 1위. 너무나 비참한 거고요.
너무나 창피한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아니, 저 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1위래, 1위. 아니, 얼마나 살기 힘들면 1위가 됐을까? 여러분, 1위가 되는 것들이,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런 것들이 1위가 돼야 될까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좀 1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좀 꼴찌가 될까요? 정말 그 나라는 노인분들이 자살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대. 이렇게 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는 일본을 치닫고, 일본이 사실은 고독 자살률 1위를 달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얼마 전부터는, 오래전부터 벌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왜 자살할까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그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나눔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나눠준다면 그분들은 마지막 남은 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꼭 여러분 빵을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고 돈을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을 나눠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감정도 좀 나눠주시고요. 좀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정말 잘 케어하고 돌보겠습니다. 좀 말벗도 해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 없는지요?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뭐 슬픈 일은 없는지요? 또 어젯밤에 비바람도 불고 또 힘든 더위도 있었고 눈보라도 치고 뭐 계절에 따라서 한 번씩 또 안부 전화도 해주고 오죽하면 우리가 이 안부하는 전화도 없다 보니까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요구르트가 하나가 쌓이고 두 개가 쌓이고 그럼 곧바로 119에 연락을 합니다. 가보면은 어르신들은 거기서 고독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변에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냥 예사롭게 보지 마시고 주변에 어떤 노숙인들을 보더라도 예사롭게 보지 마시고요. 어떤 젊은 청년들이 정말 고독하게 우울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여러분 그냥 지나쳐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씩입니다만 마포대교를 지날 때 가끔 차를 세우고 한쪽에 세우고 가끔 그 장면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마포대교 곳곳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달라고. 조금만 더 생각하라고. 조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고 또 마포대교만이 아니라 많은 그 다리 위에서 물가에서 뛰어내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오죽했으면 약을 드시고 자살을 하고 오죽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 처참한 현실이 사실은 코로나보다도 더 위험한 코로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 1년에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성공한 사람이 15,000명이 넘고요. 자살을 미수 끝낸 사람들은 곱하기 2, 3을 하면 그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려다가 자살을 미수로 끝나고 그냥 불명예스럽게 지금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1년에 수만 명씩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유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코로나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고독이고 코로나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현실이고 아픔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만큼 누군가에게 나누었는지. 가끔씩 하루에 한 번씩 저도 문자를 받는 게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문자 드렸습니다.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하나를 받을 때 아는 지인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또 제자로부터 받기도 하고 또 친구로부터 받기도 하고 그 문자 속에 따뜻한 정이 하나 담겨 있고 그리고 마음의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어떤 분이 자살을 해야겠다. 이렇게 사니 너무 힘들겠다. 하고 자살하려고 결정하려고 할 때에 누군가 문자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 옛날에 식사를 한 지가 참 오래돼서 같이 만나서 한번 포장마차에서 우리 같이 우동도 먹고 오뎅도 먹고 또 같이 식사를 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혼자 만나자 라고 하는 문자가 왔을 때 그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그 문자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아. 나에게는
이러한 좋은 친구가 있었구나.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살하는 시간대가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 5시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새벽 3시쯤 됐는데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죽고 싶어요. 저는 그 문자가 장난인 줄 알고 가만히 봤더니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답변을 했죠. 무슨 일이 있느냐?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여러 기관의 사회복지 기관에 취업을 하려고 응시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같이 단짝 친구는 취업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도 타고 뭐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만날 때마다 뭐 커피도 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몇 개월 동안 이 친구는 취업이 안 되니까 비참해진 거예요. 이력서 내는 것마다 뭐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나에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느니 세상을 떠나야겠다. 근데 지도교수인 김성철 교수한테 문자라도 보내야겠다. 했는데 만일에 제가 새벽 3시에 아무 답변이 없었으면 이 친구는 그래 뭐 지도교수도 내가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겠지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곧바로 만일에 제가 문자를 보내서 이제 다른 데 꼭 복지관 말고 다른 데라도 가라. 그리고 좀 권해가지고 다른 기관에 취업을 하고 지금 잘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이 그러한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문자를 기다리지만 마시고 누군가에게 한번 그 문자를 한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카톡은 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무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그 기계와 그 문자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카톡만큼 편하고 또 돈이 안 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에 1000개를 보내도 좋고 10,000개를 보내도 좋고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이 몇 명입니까? 그분들에게 한번 오늘 이 강의를 듣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먼저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또 인사도 하고 그러면 이런 또 답변이 올 겁니다. 걱정돼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얘야 엄마 아빠는 잘 지낸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이 문자를 보내면 자녀들은 마음이 뜨끔할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아버님과 어머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닐까 하고 곧바로 전화가 올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냐. 아니 안부 전화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하면 얼마나 자녀들이 위로가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힘들지만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통계로 나오지 않는 자살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말 이것을 발표를 한다면 엄청난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을 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저는 자살이고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고독이고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나누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눌 때 우리는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요. 나눌 때 고독을 이길 수도 있고 나눌 때 우리는 자살이 살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얘기하면 살자 아닙니까? 살아야 됩니다. 사는 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 살자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이미 고인이 되셨던 분이지만 모 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있는 학교 와서 강의를 이제 계속 해주셨어요. 또 어느 날 특강 시간이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옷도 많이 있었고 책도 많이 있었고 가진 것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떠날 날을 생각해보니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 옷들도 다 나눠주고 책들도 다 나눠주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입은 이 옷과 갈아입을 양복 하나 더 입고 이제 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특강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짠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안 입는 옷이 수십 벌, 어떤 사람은 수백 개가 되는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평생 입지 못합니다. 언제 입겠습니까? 그 옷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옷을 다 들어다가 여러분 동네마다 옷 넣는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넣어주시면
여러분들 그 옷을 입고 굉장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기쁘게 지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입었던 옷을 누군가가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았던 책들을 누군가가 다시 읽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지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지금 당장 쓰지 못하고 앞으로도 쓰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나눠줍시다. 여러분 냉장고를 열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냉동실에 내년에 먹을 것까지도 가득 놓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내년 후에년에도 먹지 못할 것들, 나중에 버려야 될 것들 가득가득 넣어놓은 분들이 많아요. 이제 냉장고는 문을 열고요. 이제 한 일주일치 먹을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여러분 꺼내서 오래 놔두는 건 상하기도 하고 좋지가 않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개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될 것들은 다 나눠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루의 시간 중에 1시간만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기부해보세요. 병원에 가서 누군가를 위해 휠체어도 밀어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어린이집 가서 어린이들과 함께 놀이해줄 수도 있고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허락하는 곳에서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봉사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가까운 복지관들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요. 또 가까운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노노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 노인을 케어해주는 프로그램도 참여해 보시기도 하고 한번 마음을 먹고 돌이켜보면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한번 마음을 먹고 여러분 가끔 산책하는 그 산책로와 등산로를 다니면서 옆에 떨어져 있던 휴지들, 페트병들을 쭉 모아보십시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할지 모르지만 그 지구의 한 모퉁이를 정리하고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치우고 간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를 지내고 오늘이 내가 주는 마지막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마지막 웰다임을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웰페어도 중요하고 그리고 웰다임도 참 중요합니다. 웰다임은 뭘까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도 돌아가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시든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든 이 세상은 우리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우리는 다른 쪽으로 잠깐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잠깐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죽는다는 말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의 표현들 보면요. 부모님이 죽었다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물론 쓰는 분들은 이거는 잘 모르고 쓰는 것이고 바람직한 영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미국의 문화를 얘기를 하는 분들이 미국 사람들은 결코 자기 부모들을 죽었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개를 키우다가 개가 죽었다. 이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을 키웠는데 말이 죽었다든지 토끼가 죽었다든지 새가 죽었다든지 이거는 나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잠깐 딴 데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른 쪽으로 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쓰는 문화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좀 은유적인 표현을 든다면 지구라고 하는 별에서 다른 별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시선은 웰다임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죽을 때 그러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는 관이 나갈 때 관에다가 내 손을 넣지 말고 양쪽에 손을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 손이 양쪽에 펼쳐지도록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나가게 해놓고 빈손을 보이게끔 해서 내 관을 움직이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손이 저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빈손으로 이렇게 털털거리면서 나가는 걸 보면서 참 왜 이렇게 상스러운 일을 했냐고 막 안타깝게 얘기도 하고 꾸짖기도 했죠.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의 지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의 의미는 뭘까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갖고 있는 소지품들 단 하나도 볼펜 하나도 그렇죠? 어느 하나도 휴대폰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 그 옷도 다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죄송하지만 그 집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아닙니다. 잠깐 빌려 쓰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것도 잠깐 이 지구에 와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휴대폰도 누군가가 제공해서 국가가, 자녀가, 개인이, 본인이 잠깐 갖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 두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것일까요? 시간은 지금만큼만 내 겁니다. 다음 시간은 내 게 아니에요. 왜? 다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될지 개인의 종말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내 게 아니에요. 집도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오늘 먹은 것만큼만 내 것입니다. 냉장고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그건 죄송하지만 정말 송구스럽지만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은 것만큼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누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결론은 뭘까요? 나눔에 대한 철학을 갖고 살자라는 것이죠. 나눔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르게 생각하는 think different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폰을 지금 들여다보면 바로 이 사람이 생각이 날 겁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했던 말 중에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저는 이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했던 그는 우리에게 휴대폰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없었으면 우리는 한참 후에 아주 뒤늦게 아니면 영원히 휴대폰을 만져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휴대폰 안에다가 컴퓨터도 넣고 은행도 넣고 모든 것들을 휴대폰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했던 스티브 잡스. 그의 생각을 바꾸는 거였죠. 우리가 아는 필립스의 면도기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남성들의 고유 물품이었죠. 어느 순간에 필립스의 면도기가 판매가 급감하면서 판매가 잘 안 되기 시작했죠. 그때 회사 임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사장님, 이제 이거를 여성에게 판매해 봅시다. 아니, 여성에게 왜 판매하냐? 아니요, 광고 카피를 바꿉시다. 하고 여러분 필립스의 면도기가 컬러풀하게 이쁘게 여성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카피를 이렇게 씌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에게 선물해 보십시오. 당신의 남편에게 선물해 보십시오. 당신의 남자친구에게 선물해 보십시오. 필립스 면도기가 이렇게 광고를 하자 매출이 3배, 4배, 5배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필립스가 만약에 그런 광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면도기는 그냥 남성들이 쓰고 어느 순간에 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코닥 필름처럼 도태되고 말았겠죠.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었고, 여러분 사과, 아오모리온의 사과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과는 태풍이 오면 다 떨어졌을 때 그 이장은 새롭게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모아다가 합격 사과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과의 혁명을 일으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관점의 차이로 새로운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나눔의 철학, 이것이 우리의 품격의 의미를 갖고요. 이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의 안경을 쓰고 새롭게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중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안경을 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디어를 갖는다는 것.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갖는다는 게 뭘까요? 똑같은 걸 바라보면서 이제 나눔의 철학 속에서 이거를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나눠주면 좋겠다. 첫 번째가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요, 의리를 지키는 것. 그렇죠? 세 번째는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서 소중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천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이제 여기서 멈추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살자. 그래야만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열정을 가지자. 그럴 때 우리는 나눔의 철학을 멋있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모의 각오로, 다시 말하면 진정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뭘까?
다시 말하면 책임감을 갖고 살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펼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살면서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 여러분 ing형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멈추지 마시고 또 나가고 또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가리킬 것이고요.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나눔의 철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고의 전환과 함께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키를 가지고 열고 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나눔의 철학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